클라이밍 그만하고 싶다라는 좀 생각을 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년 정도를 쉬면서 다른 새로운 것들을 해보고 싶은 것들을 진행을 해봤는데 결국엔 클라이밍이더라. 결국엔 클라이밍이더라. 클라이밍이더라. 다양한 운동 배경을 가진 분들의 평범하지만 특별한 스토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치 있는 일을 더 가치 있게 링코의 미더 팟캐스트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인사이트는 어디서부터 오나요? 저는 요즘 핫플레이스, 확 뜨는 유행보다는 어떻게 저렇게 오래 마음을 지켜왔을까 하는 궁금증이 더 들어요. 그래서 오늘 대화 속에서 지속성에 대한 힌트를 얻기로 합니다. 오늘은 클라이밍 인생, 전 국가대표 클라이밍 선수 김유나님의 평범하지만 특별한 스토리를 소개해보려 합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클라임 투 더 문의 대표 김유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클라임 투 더 문 운영하고 있는 김유나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청취자분들은 유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계시니까 유나님의 스토리를 우리 하나하나 알아가 보기로 할게요. 유나님 하면 클라이밍이라는 게 가장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클라이밍의 히스토리를 먼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스포츠 클라이밍을 한 지는 20년 정도 됐고요. 현재는 이제 지도자로 한 15년 정도 지났고, 이제 국가대표 팀에서 전담 일도 하고 있고요. 클라이밍 지도자로서 오랫동안 계속 길을 걸어온 지도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는 타이틀 자체를 지도자 타이틀로서 활동하고 계신다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런 클라이밍을 시작하셨을 때 유나님은 왜 클라이밍 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운동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해왔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집 근처에 있는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관에 클라이밍 센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 친동생이랑 그리고 어머니랑 같이 운동을 시작했던 게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고 그냥 안 해볼 수도 있었던 운동인데 셋이 같이 다니면서 꾸준히 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는 건 유나님의 동생 소라님, 그리고 정말 멋진 경희 여사님까지 세 모녀가 함께 운동하고 생활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에 많이 남았었는데, 저희가 사전에 질문 드렸던 거 보면은 클라이밍에 빠져들기 시작했을 때 집안이 많이 어려웠다. 근데 이게 어떤 계기가 됐다고 했는데 이 얘기 조금만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선수 생활에 이제 접어들 때쯤이 저희 집이 약간 경제적으로 되게 힘든 시기를 겪었었어요. 그래서 사실 좀 따로 놀 수 있는 따로 국밥이 될 수도 있었는데, 클라이밍이라는 어떤 한 울타리가 있는 상태에서 같이 시간을 공유하다 보니까 더 끈끈하고 클라이밍을 통해서 뭔가 해나가는 에너지로 같이 잘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한테 뭐 이제 클라이밍이라는 게 그냥 간단하게 운동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라이프 스타일에서 많이 녹아들어서 함께 쭉 해오는 당연스러운 일부가 된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또 지도자로서도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된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동생분 네. 소라님하고도 같이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소라님과 유나님 계속 같이 운동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선수를 계속 같이 해왔다기보다는 클라이밍을 계속 같이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같이 클라이밍을 계속 해와서 운동 선수로서의 파트너십보다는 말 그대로 그냥 클라이밍 파트너십 뭐 아니면은 라이프 스타일의 파트너십으로 계속 쭉 해오고 있습니다. 네.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왜냐면 가족이 그렇게 한 팀이 된다라는 거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해냈고 같이 운동하고 라이프 스타일 넘어서 이제 사업까지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님도 굉장히 뿌듯해 하실 거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하다가 클라이밍 관둘 뻔한 적도 있고 조금 슬럼프? 이런 적도 있었잖아요. 그때 이야기도 궁금해요. 그 클라이밍이 붐이 되기 전에 저는 이제 미래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을 시기였었어서 클라이밍 선수를 그만두고 이제 클라이밍으로 경제적으로 계속 앞으로 밥벌이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미래가 되게 불투명했고, 그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클라이밍을 지속하기에는
불안한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클라이밍 자체에 대한 실증보다는 그런 부수적인 요소들이 그만하고 싶다라는 좀 생각을 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년 정도를 쉬면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다른 새로운 것들을 해보고 싶은 것들을 진행을 해봤는데 결국엔 클라이밍이더라. 결국엔 클라이밍이더라. 클라이밍이더라. 그러면 그 관뒀을 때 1년 네. 동안 뭐 했어요? 일단 제가 클라이밍 선수를 하는 시간 동안 학과 생활도 많이 못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대외 활동 같은 것들을 못해서 학교 학부를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대외 활동들을 했었고요. 뭐 이것저것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 1년에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클라이밍이라는 말이 나왔을 것 같은데 네. 그럼 다시 밥벌이를 할 수 있겠다 이 마음이 다시 들었던 건가요? 사실 그때 당시에 클라이밍 쪽으로 되게 좋은 조건에 일을 할 수 있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안이 와서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아, 그래, 그냥 클라이밍 쪽으로 일단은 하면서 다른 일들을 또 겪어보자, 경험하자라고 했었는데, 코치로서의 일을 하다 보니까 파트타임으로 뭔가 다른 업무를 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성취감이 있었고, 코치로서의 일이 뭔가 나랑 더 잘 맞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선수에서 지도자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한 번에 멈추고 생각하고 다른 걸 경험하고 나니까 아, 그래. 지도자로서의 이 성취감이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다라고 이렇게 정하게 된 것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렇게까지 느끼는 이 클라이밍의 매력은 뭐예요? 왜냐면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은 다양한 운동을 경험하시는데 아직 클라이밍을 모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클라이밍만의 매력을 유나님이 어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도 운동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느낀 부분들 중에서도 클라이밍이 성취감이 되게 자주 있어요. 홀드라고 하는 그 돌멩이들이 구간별로 있는데 그 한 개 한 개를 돌파하는 게 거기서 오는 도파민이 굉장히 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몰입도가 굉장히 높아서 그 몰입에 대한 재미가 남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클라이밍의 또 다른 재미 요소는 다 함께 했을 때 도파민이 또 엄청나게 터지거든요. 그리고 총체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 운동이다. 저도 클라이밍 경험했을 때 느낀 게 너무 힘들다. 왜냐면 근데 그 힘듦이 막 이런 숨찬 힘듦이 아니라 그 마지막 탑을 잡기 위해 가는 과정들이 인내심을 길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 지켜보는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또 막 떨어지면 아쉬워해주고 그런 커뮤니티가 또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그쵸? 그냥 이제 클라이밍 짐 자체의 문화의 일부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들끼리 응원해주면서 으쌰으쌰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또 주기적으로 그 홀드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홀드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그런 해시태그를 이용해가지고 암벽장의 문제를 미리 보고 가는 분들도 계시대요. 그 문화가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게 클라이밍은 또 푸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보고 해답을 미리 얻고 가시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걸 잘 활용을 하려면 좀 먼저 가서 겪고 경험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를 때 해설지를 보는 느낌으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인생도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그 클라이밍 배웠을 때 인상적이었던 말이 있어요. 탑으로 가는 루트는 내가 알려준 게 정답이 아니다. 어떤 홀드를 밟고 가던 당신이 가는 게 가장 정답이지만 나는 효율적인 방법을 옆에서 알려줄 뿐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방법대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저는 약간 클라이밍 인생과 닮았네? 그래서 재밌게 느껴졌던 포인트였어요. 그러면 이런 클라이밍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인생이 바뀌었다. 클라이밍은 내 인생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유나님 인생은 클라이밍으로 무엇이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클라이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선수 생활도 했고 직접적인 퍼포먼스를 수행하는 것도 해보고 제가 또 어떤 일을 함으로써 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수들과 함께 해볼 수 있겠어요? 사업도 어쨌든 해볼 수 있는 게 클라이밍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인생 그 자체가 클라이밍인 유나님의 스토리인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유나님의 클라이밍 스토리를 들었으니까 이제는 개인적인 질문으로 좀 웰니스에 대한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저희 링코에서는 웰니스라는 걸 3가지로 좀 정의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신체적인 건강함, 두 번째는 정신적인 건강함, 세 번째는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관계적인 건강함. 이 3가지의 밸런스가 좀 맞춰졌을 때 우리는 웰니스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유나님이 평소에 이 웰니스를 위해 스스로 하는 습관이나 루틴, 리추얼 같은 게 혹시 있다면 저희 청취자님 분들께 좀 공유해 주세요. 저는 이제 수면의 질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이게 핸드폰을 잡고 있으면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개월 전부터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건 침대 위에서의 핸드폰을 잡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상과 수면 전에는 침대 위에서 핸드폰을 가능한 한 잡고 있지 않는 거가 제일 가장 좀 최근에 노력하는 부분이고, 왜냐면 이제 아시겠지만 일반 회사원의 생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침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냐가 하루를 좀 시작하는 데 굉장히 큰 다름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 나에게 긍정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그 긍정 확언을 하고 있고요. 어떤 학원인지 조금 알려주면 안 돼요? 너무 궁금하다. 좀 부끄럽지만 요즘에 사업하면서 좀 많이 힘들기 때문에 안 돼도 괜찮다, 못해도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 이거로 시작을 하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약간 유나님의 정신적인 부분을 담당한다면 신체적인 운동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최근에 약간 병적으로 폼롤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좀 계속 타이트한 걸 좀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나님 달리기도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달리기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고 계세요? 달리기는 사실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네. 가장 짧은 시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달리기인 것 같아요. 제가 그전에도 유산소 운동을 루틴으로 갖고 가고 싶어서 주 3회 정도는 꾸준히 달리기를 하려고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풀코스 데뷔반 도전도 하셨었잖아요. 네. 습관으로 하려고 마라톤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 유나님은 그렇게 스스로의 루틴을 만들어 가시면서 웰니스한 삶을 잘 즐기고 계신 것 같아서 기쁘고, 한편으로는 몸에 많이 긴장이 될 정도로 이제 압박감도 있으실 테고, 그리고 지도자로서 또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로서 좀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 한번 듣고 네. 이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에피소드는 건강한 문화를 연결하는 회원관리 서비스 링코에서 제작 지원을 도와주셨는데요. 링코는 체육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돕는 서비스입니다. 웹과 모바일 앱 모두 연동이 돼서 언제 어디서든 체육관 업무를 해결할 수 있으며, 회원님들은 수업 예약과 회원권 결제까지 앱 하나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데스크 업무를 자동화하고 더 많은 시간을 회원들과 소통에 집중해 보세요. 유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클라이밍 매력 중에서 또 이제 잦은 도파민을 언급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회원들 입장에서는 또 방해 요소가 되거나 혹시나 떨어져 나가는 회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도자 입장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이게 클라이밍이 아무래도 잦은 도파민이 있다 보니까 떨어져 나간다기보다는 도파민 중독이 오히려 더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 도파민 중독이 심하다 보니까 다쳤으면 쉬어야 되는데 부상이 생겼을 때도 쉬지 못하는 약간 그런 이상한 딜레마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제 기억에도 클라이밍장 가면은 아프니까 테이핑 다 하시고 보호대 다 하시고 부상을 당해도 그게 약간 열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을 보면은 유나님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공감은 돼요. 왜냐면 저도 선생을 할 때 병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쉬세요라고 할 때가 제일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왜냐면 쉴 거면 병원 안 왔지, 약간 이런 마인드로. 근데 코치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쉬는 게 정말 장땡이에요. 저희 회원분들 중에서는 아픈 것을 숨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쉬고 싶어 하지 않는 그들을 강제로 쉬게 합니다. 강제 휴회를 하는데,
그때 특히 상급자나 중급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돌아왔을 때 나의 레벨이 너무 다운되어 있을까봐 그걸 걱정하시는데, 클라이밍이 굉장히 피지컬적으로도 중요한 운동이지만 테크닉 운동이기 때문에 그 테크닉은 결국엔 몸이 기억할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쉬되 기초적인 피지컬 운동을 집에서든 아니면은 뭐 헬스장에서든 해주시면 돌아왔을 때 생각만큼 버겁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강제적으로 휴회시킵니다. 이런 유나님이 하고 계신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 맡고 있는 국가대표 전담팀의 코치로서도 좀 반영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 팀 트레이너로서, 코치로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임하고 계신지를 이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국가대표 팀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없어요. 왜냐면은 이미 너무 잘 만들어 와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저한테 배우시는 수강생 분들이나 주변에 클라이밍을 하시는 분들한테 전파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 물론 당연히 다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저희 의무쌤이나 모든 지도자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이지만 저는 국가대표 선수들한테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선수들이 기량껏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합에 출전할 때 시합 출전하기 전에 좀 이 선수들이 원래 해왔던 패턴대로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거나 아니면은 시합 때 어떤 놓치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게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유나님에게서 인상적이었던 포인트 하나가 더 있는 게 클라이밍장을 운영도 하고 이번에 파리 올림픽도 다녀오셨잖아요. 올림픽 가서 전력 분석가로서 모든 일을 맡아서 하시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거가 어떻게 좀 괜찮으신가요? 굉장히 버겁고요. 힘들고 그래서 긍정 확언을 하고 있고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하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일이다 보니까 둘 다 하고 싶어서 희생되고 있는 게 아까 언급했던 저의 동생 소라쌤입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가지를 집중해서 하는 것도 힘든데 그래도 이렇게 동생분 덕분에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고 잘 균형 잡아 가고 계신 것 같은데, 유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비전, 그리고 여기서 어떤 것들을 더 이 씬에서 만들어가고 싶은지 비전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클라임 투 더 문을 만들기 전에 큰 암벽장을 포기하고 우리는 작게 가자라고 결정을 했던 이유가, 큰 암벽장들이 많이 생기고 입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그 입문하는 사람들이 더 좋은 움직임으로 클라이밍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해줄 수 있는 곳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데서 시작된 게 클라임 투 더 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암벽장은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사이즈가 작지만 그 안에 이제 홈짐이라는 컨셉으로 많은 분들이 클라이밍을 즐기기 위한 과정을 만들어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곳에 가면 루트가 적어서 좀 아쉬울 수 있는데 한 루트를 할 때 디테일을 많이 살려서 좀 그 디테일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꾸려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멋져요, 멋져요. 자, 그러면 먼 훗날 우리 유나님은 클라이밍 씬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저는 다양한 방향을 제시해 준 사람이라는 게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저의 후배들이 클라이밍이라는 거를 딱 생각했을 때 생각하는 길의 방향이 너무 한 가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결국은 사람을 한계로 묶더라고요. 근데 클라이밍이라는 콘텐츠 하나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무궁무진해서 그것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면서 방향을 제시한 클라이밍 씬의 김유나로 기억되면 좋겠네요.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멋진 마인드라고 생각하고, 이런 유나님도 번아웃이 올 수도 있잖아요. 또 그럴 때는 유나님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세요? 일단은
잘 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 잘 쉰다는 거에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숙면이 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건강하게 잘 자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수면을 많이 하고도 좀 기분이 꿀꿀하다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때 이제 좋은 사람들이랑 좀 맛있는 거 먹으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해요. 그럼에도 좀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노트가 하나 있어서 그 노트에다가 무작정 그냥 글을 좀 많이 써내려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약간 감정 쓰레기통처럼 글을 써서 좀 해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노트 너무 궁금하지만 유나님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요거 방법만 저희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나님이 클라이밍을 시작하고 또 그 여정을 거쳐가고 선수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또 사업을 하면서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잖아요. 어려웠을 수도 있고 또 힘들었을 순간들도 있었겠지만 그 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유나님이 있고, 그리고 저는 아직 유나님의 탑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친한 또 사이로서. 그러다 보니까 유나님의 앞으로의 여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링코 호스트로서도 응원하고 싶고 또 개인적으로도 많이 응원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클라이밍이 조금 더 대중화되고 또 관심이 많아져야 이런 부분들에 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운동을 시작하고는 싶은데 의외로 망설이고 계획만 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유나님의 원래 텐션 있잖아요. 그대로 운동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동기부여할 수 있는 응원 한바탕 하고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저도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가장 주저하게 되는 이유가 계획을 너무 창대하게 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시작이 반이다란 말이 진짜 괜히 있는 게 아닌 게 작게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계획 자체를 창대하게 하다 보니까 선뜻 시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려고 할 때 체육관 갔다 돌아와도 괜찮으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나님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에피소드는 유나님을 응원하는 제가 박수를 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